요즘에 악플 어마어마하게 달립니다. 특히 정권 교체된 다음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값 계속 오른다고 지금 막 부추기고 여기 와서 집값 계속 폭등한다는데요 이런 식으로 댓글 달지만 실질적으로 막 집값이 진짜 올라가는 분위기 때는 진짜 그런 상황에서는요 안 와요. 여기 언제부터 슬금슬금 기어 들어오기 시작하냐? 불안하기 시작할 때. 지금 역대급으로 오른다고 하는데 불안한 점이 많죠. 대표적으로 대출이 막힐 것 같고 또 이미 여기저기 경매 넘어가고 있고 경매 잘 된다 언론에서 부추기지만 실질적으로 낙찰률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낙찰 가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낙찰률이 중요해요. 왜냐면은 낙찰률 자체가 거래량이니까 수요가 그만큼 있다는 소리고.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또 말도 안 되는 논리들로 댓글을 달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아예 헛소리 하는 거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보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거. 또 한 가지는 내가 모든 영상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느 영상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그것을 네가 찾아서 봐라 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아예 그냥 이 영상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대표적으로 어떤 악플들이 달리냐, 2018년도부터 제가 하락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7년 전부터 떠들었다고 합니다. 7년 전부터 떠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거? 7년 전에 활동한 유튜버 2018년부터 활동한 유튜버 누군데 자꾸 나랑 착각해가지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냐. 명백하게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2019년 2월에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 한 유튜버는 도대체 누구냐? 2018년은 양반입니다. 17년부터 하락론. 이 사람은 또 누구야? 17년도 그렇다 칩시다. 10년 넘게 했답니다. 저보고 10년 넘게 떨어진다고 하고 있대요. 제가 그 옛날에 대구 아파트 영상이었을 거예요. 이게 19년 2월인가 3월에 올라간 영상인데 제가 이 영상 도입부에 이야기합니다. 시작한 지 2주 만에 구독자 10,000명 돼서 감사합니다. 근데 10년 넘게 해놓고서 2019년에 2주 만에 구독자가 10,000명이 될 수가 있어요? 10년 이상도 있습니다. 비관론 폭망론이라고 자꾸 저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데 저는 다분히 자본주의에서 정상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니들 입장이야 집값이 올라가는 게 좋은 거고 집값이 떨어지면 비관하고 폭망하고 뒤지는 것 같겠지만 집값이 올라가서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으니까 많은 사람들, 더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힘들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정상화가 돼야 된다. 집 가진 사람들만 국민이에요? 집 안 가진 사람들도 국민이에요. 집 가진 사람들은 집값은 올라가지만 팔지는 못하고 계속 그거 이자 내느라고 고통스럽고, 집 없는 사람은 주거비 올라가가지고 전세 자금 대출 잔뜩 받아가지고 이자 내느라 고통스럽고, 집값 올려니까 월세 비싸져서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내수 경기 안 돌아가서 경기 안 돌아가니까 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고통스럽고, 이것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집값 정상화를 해야 된다. 저는 경제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집값 올라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경제 위기를 부추기는 거고, 비관적으로 여러분들 평생 집 못 삽니다. 자, 집값 올라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집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여러분들 평생 집 못 삽니다. 전세 살면 평생 집 못 삽니다. 제가 그런 것들 물론 오마주에서 영상 만든 거 있습니다. 그 내용 깔려고. 그게 비관론이에요? 아니면은 여러분 주거 사다리가 아니라 주거 계단이 돼야 된다. 집값은 소득으로 살 수 있을 만큼 정상화가 돼야 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집값은 소득 대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바젤3에서 도입하는 것이 미래 손실 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 대비로 DSR이 나왔고, DSR이 나왔기 때문에 집값은 나중에 소득으로 살 수 있는 가격까지 정상화 될 것이다. 이게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요즘에 뭐 주가 오르고 집값 폭등한다.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얼마 전에 이야기했죠. 주가 오르는 건 주가가 워낙 우리나라는 다 부동산 자산에 들어가 있어서 주식시장에 돈이 안 들어갔는데 이재명 정부가 5,000피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들어오는 거죠. 공약 기대감으로. 구인 배수가 IMF 때 0.32였는데 지금 0.37이에요. 거의 따라잡았어요. 그 다음에 4년 연속 GDP 갭이 마이너스다. 이거는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2년을 안 넘어갔다. 경제 위기가 아니야. 경제 위기인데 자산 거품만 남아있는 거지. 그 다음에 뭐 돈을 이렇게 푸는데 화폐 가치 하락, 뭐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 하락.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니들이 방송을 안 봐서 그러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되는데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요만큼 내려와야 된다. 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오란 이야기 안 해요. 그리고 집을 살 때는 핵심은 M2 통화량이 아니라 소득이니까 소득 대비로 맞춰서 가야 되고, 내가 서울 집값이 뭐 1억까지 떨어져야 되고 제가 이런 소리 했어요? 그 댓글 다는 사람들이랑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지.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집값은 물가 대비로 정상화가 돼야 되는 거고, 그 정상 가격 기준이 2015년 기준이고, 여기서 물가 상승률, 소득 상승률을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 주택 가격이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4억 8천 정도였으니까 대략 지금 상황에서 10년간 대략 여러 가지 반영해서 20% 정도 오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 6억 정도 중에 가격이 나와야 된다. 근데 지금 9억, 10억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문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화폐 가치 하락은 무슨 마법의 문자야? 마법의 단어예요? 화폐 가치 하락하면은 물가는 10% 올라가는데 집값은 한 200% 올라도 돼요? 내가 그걸로 영상까지 만들었는데 쥐들이 확인 안 해봐놓고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기서 맨날 화폐 가치 하락 같은 소리를 짓거리고 있냐. 내가 그 이야기를 한 두서너 대여섯 7번은 넘게 했는데 또 뭐 요즘에 뭐 국가부채 일경 찍고 이것도 화폐 가치 하락이죠. 무한대로 돈 찍는다. 또는 심지어 요즘에 뭐 뱅크랑 경제 붕괴는 생각도 안 하고 부동산 가격만 안 떨어뜨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좀 아니요. 뱅크랑 경제 붕괴가 부동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지금. IMF였다면 제가 부동산 이렇게 욕 안 했을 거예요. 왜? IMF는 부동산 때문에 온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이번 위기는 부동산 거품 때문에 온 위기다고 내가 수백 번은 이야기를 했다. 1000번은 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일단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타 다른 건물들도 올라간다. 전반적인 부동산 상승이 이끌어지고 부동산 상승이 되면은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채도 똑같죠? 가격이 올라가면 부채 수익률 떨어지는 것처럼 그럼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는 임대료가 올라간다.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면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라가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소득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비싸져요? 그러면은 당연히 소비가 감소합니다. 근데 문제는 집값이 올라가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소비를 더 줄여요. 집 산 사람들은 빚값 내라고. 집 안 산 사람들은 전세대출 이자 혹은 월세 때문에 비소비 지출이 늘어나고 거기에 집을 사야 한다는 심리까지 생기면 소비를 하겠어요? 악착같이 돈 모아야지. 지금 아니면 평생 못 산다고. 그런 이야기 많이 퍼뜨리잖아요. 상승론자들이. 그게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집 살 수 있습니다. 소득만 잘 모아도 집 살 수 있는 가격이 시대가 올 겁니다. 이게 부정적인 이야기냐 아니면 여러분 지금 안 사면 평생 집 못 삽니다. 이게 부정적인 이야기냐. 얼마나 뇌가 부동산이라는 도박에 쩔어져 있으면은 긍정 부정도 구분을 못하냐. 여러분 도박하지 않으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옳은 말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도박하면 돈 딸 수 있습니다. 이게 옳은 말이에요. 나라가 망해서 50억짜리가 10억 된다고요? 50억짜리가 50억까지 치웠으면 50억짜리가 10억 돼야죠. 한 12억 정도까지 떨어져야죠.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제가 10억짜리가 50억까지 오르지도 않았다. 야, 50억짜리가 10억짜리 된다는 이야기도 안 했는데 왜 지들 내피셜로 남의 이야기하는 걸 과장하냐. 회사 다닐 때 만용 과장이었어요? 왜 이렇게 과장을 해?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분들은 집 사놓고서 차장까지 진급할 겁니다. 집값이 와장창 차장 무너질 거니까. 그러면서 요즘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특히 대통령 바뀐 이후 언론도 그렇고 여기 다는 댓글도 그렇고 그래요. 진보 정부니까 폭등했다. 아니 지금 집값 올라간 거예요. 자 신고일이 30일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목요일날 발표됐으니까 이거 윤석열 정부 때 집 산 사람이 많을까요? 이재명 정부 때 집 산 사람들이 많을까요? 지금 집값은요. 아니 6월에 취임했는데 6월 집값을 가지고 이재명 정부 탓하면서 진보 정부 때 집값 올라갈 조짐이 확산하고 있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얼마나 개소리냐. 그 여론 만들려고 진보 정부 때 집값 오른다 하면서 다 같이 담합해가지고 호가 올리도록 언론에서 부추기는 거지. 근데 문제는요. 지금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집값 올라간 건 이재명 탓이다. 언론과 댓글들이 그렇게 다는데 문제는 당시 취임한 지 1년이 넘었던 윤석열 정부에게는 문재인이 만든 집값 대폭등 시대라고 하면서 전 정부 탓을 합니다. 이런 걸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지. 전 정부 탓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 정부에 뭐가 문제인지는 찝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맨날 찝는 게 공급 부족, 그 다음에 과잉 유동성 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과잉 유동성은요. M2 통화량 증가 같은 걸 보면은 제가 예전에 한번 다 측정해 봤는데 M2 통화량 증가는 MB정부 때가 제일 심했어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왜 제일 심했냐? 그때는 심할 수밖에 없었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확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토대로 들고 와요? 그 다음에 MB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중에서 입주가 제일 많은 시기 언제였어요? 문재인 정부 때였어요. 그것도 이따 볼 거고. 그러면은 왜 윤석열 정부 때 집값이 폭등했느냐? 저는 전 정부를 탓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담대 비중을 보면 답이 나온다. 가계 신용 대비 주담대 비중이 초이노믹스로 인해서 증가했다가 가계 신용 대비 주담대 비중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조금 줄었어요. 2017년 53%로 시작해서 52%대로 끝났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확 올렸죠. 그리고 신규 대출 중 주담대 비중. 제가 이걸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욕하는 거예요. 다른 정부 봐봐라. 문재인 정부 최소 44%에서 최대 54%대까지.
박근혜 정부 초이노믹스 하더라도 70%였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주담대를 제외한 모든 대출을 줄였습니다. 주담대만 늘렸어요. 이게 이재명 정부 탓이에요? 윤석열 정부 탓이에요? 특히 올해는 역대급으로 늘렸는데 저는 이렇게 자료를 토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사만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사를 욕하려고 들고 오는 거고 기사에 수치가 적혀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또 공급부 족같은 이야기를 하는 인간들 보면요. 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이후 공급이 줄어듭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공급이 많이 늘어나죠. 이 적정 수요는 개소리예요.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공급이 줄었죠. 진보 정부 때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르는 공급부 족같은 이야기를 하는 언론들은 다 걸러야 된다. 그러면은 왜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이후 집값은 떨어지는데 공급이 줄었냐? 초이노믹스 하면서 공급이 확 늘었냐? 공급이 늘어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왜 집값이 올랐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예요. 공급이 줄었는데 미분양이 늘어나죠. 공급이 줄어든 이유가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미분양이 늘어나죠. 공급이 줄어든 이유는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에요. 정부가 아닙니다. 둘 다 서울로 뽑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보죽으로 공급 안 하는 거예요? 손님이 안 와요. 내가 옛날에 맨날 고깃집 하는데 고기 200인분씩 들여다 놔서 200인분씩 팔리니까 손님이 안 와가지고 50인분만 들여와요. 그걸 가지고 고기 공급 부족이니까 고기값이 올라갈 것이고 손님들 수요가 많이 붙는 상황이다 라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면 이거는 완전히 개구라죠. 그런 개구라들을 치고 있는데 멍청한 인간들이 그냥 속아요. 언론에서 그러니까 맞겠거니 해놓고 여기 와가지고 공급 부족이니까 전세가가 오른다. 2022년엔 공급이 많아가지고 전세가가 역전세가 나고 이때는 공급이 적어가지고 전세가가 올랐어요? 그런 단세포들이 여기 와가지고 악플 달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 이 영상을 봐라 그럼. 본인이 무식하면은 좀 배울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요즘에 할 말 없으니까 뭔 얘기예요? 요즘에 이 악플 엄청 달린다고. 베네수엘라 된다. 그놈의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가 문제가 된 건요. 독재정권 때문이에요. 독재정권 플러스 석유 사업에 편중되었기 때문이죠. 베네수엘라는 석유 사업이 수출 이런 거 GDP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우리나라는 아무리 삼성이 반도체 어쩌더라도 우리나라의 GDP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독재정권. 그러면은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하면 문재인이나 이재명 대통령을 이야기를 해야 되냐? 아니면 이 사람을 이야기를 해야 되냐? 독재정권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군부 정치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항상 거짓으로 공격을 하고 진실을 일부만 보도해가지고 유리한 부분만 보도해서 숨기려고 해서 공격을 하더라도 그들은 정정당당하죠. 저는 비겁하게 팩트로 까는 거고. 계속 달아봐라. 니들 이빨로 니들 무좀 파는 거지. 이빨 아니죠. 손가락이죠. 무식한 거 티내지 마라. 무식한 자들이 신념 가지면 위험하다고 했다. 결국에는 왜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안 떨어지냐? 어떤 미친 인간이 이 짓거리 할 거라고 생각을 하냐. 적어도 국가의 수장이 정상적이라면 저딴 미친 짓은 안 한다. 그러니까 저딴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이니까 개헌까지 했던 거예요. 저거를 예상하고서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주담대 비중을 600%까지 늘려가지고 집값을 부양할 것이기 때문에 집값 안 떨어집니다. 라고 분석하기에는 저는 뉴턴이 말한 것처럼 천체는 예측할 수 있어도 그런 것처럼 경제 흐름은 예측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 그것도 국가의 수장이라는 단 한 명의 광기를 예측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여기까지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정상적인 사람 하다못해 이재명이 아니라 김문수나 이준석이 됐더라도 저 짓거리는 안 할 거다. 그럼 집값은 당연히 속도는 달라지겠지만 정상화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